늦은 밤 시계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김노인은 거실 불빛을 켜놓은 채 잠을 들지 못했다. 70년을 살아온 그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은 계속해서 깨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들 수가 없었다. 낯선 인기척이 집안을 맴도는 듯 했고 귓가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 친숙했다. 30년 전 민수가 7살이었을 때 자주 들려주던 그 맑고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김노인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집중해 보려 했지만 집중하면 할수록 소리는 더욱 멀어져 갔다. 마치 안개 속에서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하지만 계속 빠져나가는 것처럼. 또 시작이군. 김노인은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의사는 이런 증상을 환청이라고 불렀다. 치매의 진행으로 인해 뇌가 만들어내는 허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노인에게 그 소리는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으니까. 민수는 28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또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아침에 김노인과 함께 아침밥을 먹고 아버지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요 라며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던 민수. 하지만 그 말은 영원히 지켜지지 못한 약속이 되었다. 오후 3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김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이제 3년째 김노인의 기억은 점점 흐려져가고 있었다. 어제 먹은 밥이 무엇인지, 며칠 전에 누가 찾아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수에 대한 기억만큼은 더욱 선명해져갔다. 마치 뇌가 가장 소중한 것을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하는 것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김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방향은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것처럼. 부엌 문턱을 넘어서자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와 싱크대 위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곳에는 분명 아무도 없어야 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고 작은 아들도 저녁 식사 후 일찍 퇴근했다. 집에는 김노인 혼자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식탁 옆 의자에 작은 그림자가 앉아있는 듯 보였다. 아니, 보이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앉아 있었다. 그 그림자는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다. 작은 체구, 부드럽게 웨이브진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그 특유의 앉는 자세.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 위에 포개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는 모습. 민수만의 습관이었다. 민수야? 김노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림자가 고개를 돌렸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아버지 왜 이제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김노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 순간이 현실인지 환상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김노인에게는 3년 만에 다시 만난 막내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다음날 아침 큰아들 김성호는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들었다. 새벽 2시에 부엌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에 전화했다. 성호는 즉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를 혼자 두는 것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어젯밤에 누구와 이야기하셨어요? 성호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아버지의 치매가 진행되면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했지만 매번 마음이 아팠다. 한때 그토록 명석했던 아버지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 김노인은 아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민수와 이야기했어.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더라고. 많이 컸더구나. 그런데 여전히 우리 어릴 때 민수 같아 보여. 아들은 놀라며 아버지를 달랬다. 아버지, 민수는 벌써 오래전에. 말을 끝내기가 어려웠다. 동생의 죽음을 매번 새롭게 알려드려야 하는 것이 성호에게는 가장 괴로운 일이었다.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만큼은 민수가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잔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방금 내 앞에 있었어. 나한테 미소 지었단 말이다. 그리고 말하더라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성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적어도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진실이었다. 치매라는 병이 아버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가장 그리운 사람과의 재회라는 선물을 주기도 했다. 아버지, 민수가 뭐라고 했어요? 성호는 아버지의 말에 맞춰주기로 했다. 의사들은 환자의 환상을 부정하지 말고 적당히 맞춰주되 현실로 끌어오려 노력하라고 조언했었다. 하지만 성호는 다른 이유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었다. 자신도 민수가 그립기 때문이었다. 김노인의 눈이 반짝였다. 민수가 말하더라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기는 아프지 않고 행복하다고 했어. 그 순간 성호는 깨달았다. 아버지의 환상이 단순한 뇌의 오작동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치유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3년 동안 민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아버지가 치매라는 병을 통해 마침내 동생과 대화할 기회를 얻은 것인지도 모른다고. 기억이 희미해진 그에게 이미 세상을 떠난 막내 아들은 여전히 또렷하게 살아있는 듯 찾아왔다. 현실과 환영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며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그리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하지만 성호가 보기에 아버지는 예전보다 더 평온해 보였다. 아버지, 민수가 또 오면 안부 좀 전해주세요. 형도 보고 싶다고요.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환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럼 꼭 전할게. 민수도 형이 보고 싶어 할 거야. 그 순간 두 부자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민수를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그 그리움만큼은 같은 무기였다. 며칠 뒤 김노인은 홀로 집을 나섰다.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고요한 시간이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잠들어 있어야 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꿈에서 민수가 나타나 아버지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 말이 꿈인지 현실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김노인은 아들의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10월의 끝자락,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김노인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마음이 온통 민수에게 가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서 나와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가로등 불빛이 만드는 작은 원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은 발자국들이 이어져 있었다. 성인의 것보다는 훨씬 작고 아이의 것보다는 약간 큰 발자국들. 김노인은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민수가 20살이었을 때의 발 크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민수는 키는 작았지만 발은 유난히 작아서 항상 신발 사이즈 때문에 고생했었다. 민수야, 너구나. 김노인은 무릎을 꿇고 그 발자국을 만져보았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남겨진 흔적들이 그의 손바닥에 전해졌다. 정말로 누군가가 지나간 것 같았다. 아니, 분명히 누군가가 지나갔다. 그는 그 발자국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발자국은 김노인이 잘 알고 있는 길을 따라 이어졌다.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민수가 어릴 때 매일 다녔던 그 길이었다. 30년 전 김노인은 매일 아침 민수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었었다.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는 마중을 나가곤 했다.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김노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민수가 첫날 학교에 가기 싫어서 울었던 일, 친구들과 싸워서 풀이 죽어 돌아온 날,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서 자랑하며 뛰어온 오후. 모든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골목을 지나 작은 공원을 거쳐 학교 앞까지 발자국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김노인은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민수가 정말로 자신을 어딘가로 이끌고 있는 것이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뒤돌아섰다. 가로등 불빛이 만든 황금빛 원 안에서 딱 한 사람의 실루엣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김노인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분명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었다. 어린 시절 모습 그대로의 민수. 하지만 이상했다. 민수는 7살의 모습도 20살의 모습도 아니었다. 28살의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나이의 민수가 겹쳐 보였다. 마치 김노인의 기억 속에 있는 모든 민수가 한 번에 나타난 것 같았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였다. 3년 전에 들었던 그 목소리 그대로. 김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둘 다였을 것이다. 순간 노인의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차가운 공포가 그를 감쌌다. 이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게 꿈인가? 아니면 내가 이제 그 아이를 따라가야 하는 건가? 민수는 아버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따뜻해 보였다. 김노인은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아들을 향해 다가갔다.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다음날 새벽 큰아들 성호는 급한 전화를 받았다. 새벽 5시 아버지가 집 앞 의자에 앉아 있는데 깨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웃의 신고였다. 성호는 황급히 차를 몰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젯밤 아버지와 통화했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혼란스러웠던 것이 기어났다. 민수가 나를 부른다라고 계속 중얼거렸던 것도. 집에 도착했을 때 김노인은 정말로 집 앞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고 눈을 감은 채로 마치 깊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지난 3년 동안 본 적 없는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것 같았다. 손에는 작은 장난감 자동차가 꼭 쥐어져 있었다. 성호가 그것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장난감 자동차를 보는 순간 성호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민수가 7살 생일을 받았던 빨간 스포츠카 모형이었다. 민수는 그 장난감을 어디를 가든 가지고 다녔다. 잠들 때도 학교에 갈 때도 심지어 목욕할 때도 놓지 않았다. 성호는 그때를 선명하게 기억했다. 민수가 그 자동차를 들고 부릉부릉 소리를 내며 집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 아버지 앞에서 자동차를 굴리며 아빠, 나중에 진짜 이런 차 사줄 거지? 라고 묻던 7살 민수의 천진한 미소. 그때 아버지는 그럼 우리 민수 커서 의사 되면 아빠가 멋진 차 사줄 게라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민수가 죽은 후 그 장난감은 어디선가 사라져버렸다. 장례를 치르면서 민수의 물건들을 정리할 때도 그 후 집을 청소할 때도 찾을 수 없었다. 성호와 가족들은 집 안 곳곳을 뒤졌지만 그 빨간 자동차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어머니는 그것이 민수가 가져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었다. 아버지, 성호는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려 했다. 하지만 김노인은 반응하지 않았다. 맥박은 있었지만 매우 약했다. 체온도 평소보다 낮게 느껴졌다. 성호는 즉시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아버지의 손에서 그 장난감을 빼내려 했지만 아버지의 손가락들이 그것을 너무 꼭 쥐고 있어서 빼낼 수 없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환자분이 무언가를 너무 꼭 쥐고 계시네요. 무리해서 빼내지 마시고 병원에서 처치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을 들으며 성호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마치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김노인이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치매로 인한 뇌 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보인다고 했다. 언제 깨어날지 깨어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도 신기했다.
보통 이런 상태의 환자들은 표정이 매우 굳어 있는데 이 환자분은 마치 좋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네요. 성호는 아버지 곁에 앉아서 그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바라보았다. 병원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도 그 빨간색은 여전히 선명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색이 바래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했다. 어떻게 이것이 아버지 손에 들어갔을까? 3년 전에 분명히 없어진 것인데 혹시 아버지가 어딘가에 숨겨두었던 것일까? 아니면 성호는 상상하기 싫은 가능성을 떠올렸다. 혹시 정말로 민수가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이것을 건네준 것일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다. 집안을 아무리 뒤져도 없던 것이 갑자기 아버지 손에 나타났으니까. 며칠이 지났지만 김노인은 깨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표정은 계속해서 평온했다. 마치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도 했다. 간병하던 간호사는 이렇게 평온한 표정의 혼수 환자는 처음 봐요 라고 말했다. 작은 아들 진호도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지켜봤다. 그도 그 장난감 자동차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형, 이거 정말 민수 형 거 맞아요? 어떻게 이게 여기 있어요? 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3년 전에 분명히 없어졌는데 성호도 답할 수 없었다. 형제는 조용히 아버지를 지켜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사흘째 밤, 성호는 병실에서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다. 깊은 밤, 갑자기 아버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야, 고마워. 잠꼬대인지 혼수 중에 무의식적 발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성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가족들은 그것이 단순한 환상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치매로 인해 현실을 잃고 존재하지 않는 아들과의 만남에서 위안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알고 있었다. 적어도 아버지에게는 그 만남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어머니도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봤다. 민수를 잃은 후 깊은 우울에 빠져있던 어머니였지만 아버지의 평온한 표정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수가 아빠를 찾아갔나 봐요. 우리 민수가 아빠를 위로해주러. 어머니의 말에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일주일째 되는 날, 김노인이 눈을 떴다. 천천히 눈을 뜨더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성호가 아버지, 라고 부르자 김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장 먼저 한 말은 민수가 잘 있다고 전해달래였다. 성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아버지, 어떤 기분이세요? 성호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김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기분이 좋아. 오랫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민수를 만났거든. 민수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성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이야기를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환상이든 현실이든 아버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장난감 자동차를 보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민수가 말하더라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는 정말 행복하다고. 아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다고. 그리고 김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언젠가 아버지가 그리워지면 또 만나러 올 거라고 했어. 하지만 아직은 아니래.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성호는 무슨 일이요? 라고 물었다. 김노인은 성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너희들을 더 사랑해주는 일. 민수 목까지 더 많이 사랑해주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어머니도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 말을 들은 성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다. 아버지도 아들을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병실 안에는 따뜻한 평화가 감돌았다. 며칠 후 김노인은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치매 증상도 많이 호전되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라고 했다.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뇌 기능도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노인은 그 빨간 장난감 자동차를 거실 탁자 위에 정중히 모셔두었다. 매일 아침 그 앞에서 민수야, 안녕이라고 인사했고 밤에는 오늘도 고마웠어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더 이상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가 평온해하는 모습이 기뻤다. 흐려져 가는 기억 속에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자식을 기다리고 또 만났던 것이다. 그 만남이 현실이든 환영이든 김노인에겐 치매가 선물한 가장 슬프고도 진실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그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성호는 아버지의 손에서 그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볼 때마다 생각했다. 여전히 빨갛고 여전히 민수의 손때가 묻어있는 것 같았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아니면 정말로 저 세상에서 민수가 아버지를 찾아온 것인지도. 한 달 후 성호는 아버지와 함께 민수의 묘를 찾았다. 김노인은 그 빨간 자동차를 가져와서 묘비 앞에 놓았다. 민수야, 이거 돌려줄게. 고마웠어. 그리고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이제 괜찮으니까 너도 편히 쉬어. 보고 싶으면 언제든 꿈에서라도 와. 그날 밤 성호는 꿈을 꿨다. 민수가 나타나서 말했다. 형, 아버지 잘 부탁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이제 아버지도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에서 깬 성호의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뭔가 따뜻한 위안을 느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 후로 김노인의 치매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노인과 그의 가족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민수가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